안녕하세요. 세라조대 TV 이야기하는 세라조대. 오늘 이 시간에는 등대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 등대는 모든 사람이 느끼는 이미지가 같으리라고 생각하면 저도 그 모든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데, 저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이렇게 생각해 돌이켜보면 학교에서 배운 지식보다도 사회에서 신문을 통해서 배운 지식이 거의 전부 다지 싶어요. 그래서 맨날 이제 언제 해놨는지 아주 오래전 이제 메모 노트에 세계 7대 불가사의에 대해서 나와 있더라고요. 이번에 이제 제가 유튜브 방송을 하니까 어쨌든 좀 더 소재가 좋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많이 이래 서치하다가 7대 불가사의에서 파라수이 등대가 나와가지고 제가 지금 오늘 등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등대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더군다나 어선같이 옛날 한 100년이나 150년 전 우리나라에 그 풍랑에 시달리다가 들어오면 살았구나, 내가 육지에 발을 올려놓을 수 있구나, 얼마나 편안했겠어, 그지? 그러고 먼데 큰 배든 작은 배든 먼 데서 들어다 등대가 신호를 보고 등대가 보이면 정말 편안할 것 같죠, 그죠? 그래서 이 등대, 우리가 태어나서 수없는 말을 쓰고 하루에 수많은 말을 쓰지만은 등대란 말은 좀 우리들에게 굉장히 이제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단어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탁 조금 별나게 신문을 보고 적고 메모하고 이러면 주위에서 친구들이 니 70은 능참봉 할 거 그래. 그런데 조선시대 능참봉이란 그 학업관리 연령 제한이 없었는가 모르겠는데, 저는 만약에 제가 어떤 능참봉이라는 벼슬 자리를 보고 이 일을 한다면 참 비참하고 슬프겠죠, 그죠? 그런데 내 노후가 조금이라도 무리하지 않고 보람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즐거워요. 그래서 이거 한번 해보자 싶어가지고, 그럼 또 그때부터 제가 알고 있는 그거는 턱없이 부족하니까 또 공부를 하거든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서 이제 파라수의 등대가 있는데, 거대 예수상 어디 무슨 많은데, 제가 관심 가는 거는 그게 이제 파라수의 등대였는데, 그 찾아보니까 이집트의 제2의 도시인 알렉산드리아 파라수 섬에 있는 그 등대인데 지금은 없고 그 상상도만 이래 그림으로 남아 있는데, 근데 최초의 등대였대요, 이 등대가. 그러면 그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또 재밌는 게, 우리가 너무나 유명한 기원전 4세기 말에 그 킹 알렉산더 있죠. 그 알렉산더 대왕이 18살 때부터는 이래가지고 세계를 정복하게 이래가지고 이제 동방으로 원정을 가잖아요. 만약 그 당시에 알렉산더 대왕이 동쪽으로 기술을 안 돌리고 서쪽으로 돌렸다면 한창 부흥하고 있는 로마하고 부딪혔을 거다. 그러면 용호상박이 되는데 누가 적겠노? 세계 역사가 달라졌을 겠다. 근데 그러면 사실은 소용없잖아요, 그지? 그래 이제 그리스를 떠나가지고 원대하게 그리스 마케도니아 출신인데 동방으로 오는 거예요. 오다가 제일 처음 큰 도시가 있는데 그때는 터키를 소아시아라 이랬거든요. 와가지고 거기서 참 중동 쪽으로 안 빠지고 남쪽 아프리카로 넘어오는 거야. 그러면 아프리카에 탁 건너오면 제일 첫 번째가 이집트, 리비아, 알제리 이래 되잖아요, 그지? 그 시나이 반도 옆에 제일 첫 번째 그 시나이 반도 왼쪽이고 이집트 오른쪽 시나이 반도 그 이제 아프리카 북동쪽 첫 번째 지역이거든요, 이집트가. 그래 이제 건너와가지고 알렉산드리아라는 그때는 처음에 이름이 뭔지를 모르는데 가니까 그 도시가 마음에 들었겠죠, 그죠? 그러고 그때 이미
항해술이 굉장히 항구가 형성이 되어 있다는 거는 배가 드나든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래 이제 거기다가 자기 이름을 짓고 그게 이제 기원전 331년이에요. 323년인 기원전 30, 그때가 31살인가 33살, 기원전 323년에,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안 도시를 만든 지 8년 만에 이제 풍토병에 죽거든요. 그 기록에 뭐, 그때 당시에는 말로는 뭐 암살이다, 독살이다 이러는데, 그 모든 그 병 기록을 보면 풍토병이나 말라리아 같은 풍토병에 걸린 거 아닌가, 요즘 어슬로 해석하건데 그렇다거든요. 그래, 이제, 어쨌든 그 사람이, 그리스 사람이 내려와가지고, 그 다 점령하고, 그 마음에 드는 도시 자기 이름을 붙이고, 이들 알렉산더 1세, 2세 후대 대왕들이 기원전 280년에서 250년 사이에 이제 등대를 파로스라는 섬에, 그러니까 알렉산더 도시 복판에 하면 저 배 타고 들어오면 안 보이겠지, 그죠? 그때는 빛은 없고, 그냥 큰 표시물 세웠대요. 등대를. 큰 표시물로. 먼 데서 보고, 아, 저기가 사람 동네에 해안이 있구나 하고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데 그리스는 파로스가 등대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자긍심이 있었다는 거지. 우리나라 알렉산더 대왕이 거기 가가지고 그 알렉산더라는 어느 도시다 알렉산더라는 이름을 붙이고 그 옆 인근에 있는 섬에다가 등대를 세웠으니까 그게 파로스의 등대. 우리는 일하는데 그리스 말로는 그 파로스가 바로 등대를 하면 자긍심이 대단했겠지. 그러니까 등대를 파로스를 하는 거라, 그리스에서는. 그래, 그때 당시만 해도, 그럼 정확히 지금 딱 계산해봐. 기원전 2300년 전이거든요, 지금부터. 2300년 전이, 그때 당시에 큰 항구 도시가 생겼다는 거는 항구 필요했다는 거죠, 그죠? 등대고 뭐고 전부 다 저는 모든 공급은 수요가 있기 때문에 창출된다.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때 당시만 해도 이미 굉장히 발달했겠죠, 그죠? 항해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배가 오고 가고 이러다가, 그러니까 이제, 더 편리하게 항구 들어오는 방법이 없을까? 그러니까 그때 당시 알렉산드리아 굉장히 큰 도시였는 게 로마 일대 황제인 그 아우구스투스가 그러거든요. 자기가 노년에 피초올란가 하여튼 지금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자기 별장에서 항구를 내려다보고 있는데 큰 알렉산드리아에서 들어온 큰 상선이 그 별장에 있는 항제를 알아보고 그래 그때 당시 이미 그 정도가 됐으니까 그라고 뭐 얼마 한 몇백 년 상관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그 뒤세 알렉산더 대왕이 280년에서 250년 기원전 사이에 이제 짓는데 등대는 잘 보여야 되니까 이제 육지는 안 되고 섬 정상에다가 크게 표시물로 지은 거예요. 요즘처럼 빛이 있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큰 물체만 만들어 놓으면 들어오는 사람 지나가든지 들어오던 사람이 알아보라 이거지. 그런데 없다가 있으니까 저 큰 높은 저기 보니 이제 우리가 이제 알렉산드리아 들어왔는 것 같다.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요즘 IT 시대라 그러잖아요.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모든 정보 최고의 정보 최고의 기술이 접합하면 불가능이 없지, 그죠? 그러니까 비행기가 몇 시에 떠가 몇 도착을 배지 다 그게 가는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운 좋아가지고 항해가 순조로우면 사흘 만에 알렉산드리아 항해 이제 낮에 들어오니까 보고 들어올 수 있다 이래 되는데 폭풍을 만나면 이상하게 이래만 일이 꼬이고 이러면 밤에 들어오면 그 파르스 섬의 등대는 무용지물인 거라. 그러니까 수요에 의해서 공급이 창출된다는 그게다가 이제 처음에는 햇불을 갖다 등불 같은 거 기름 뭐 이런 불 같은 거가 꼽아놨겠죠. 그래 거기에 이제 발전하고 발전해가지고 오늘날에 등대가 됐는데 우리나라는 반도잖아요. 그러니까 등대가 반드시 필요하죠, 그죠? 반도니까.
산면이 다 바다로 되어 있으니까. 그 이제 우리나라만 섬도 한 몇천 개나 되는데 그 중에 64%는 63% 전라남도 있대. 그래 전라남도 우리가 다도해라 그러잖아요. 그제? 그런데 등대는 그 항해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기구 중에서 일부지 그 등대가 전부 다는 아니래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가장 쉽고 편하게 이제 배를 타면서 이용할 수 있는 게 등대인데 우리 등대는 보통 유인등대가 있고 무인등대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61개의 무인등대가 있고 39개 유인등대가 있는데 그 가장 대표적인 게 아마 독도나 큰 섬에는 다 있겠죠. 그죠? 우리가 제일 유명하잖아요. 독도 등대지기 같은 거. 그런데 이제 등대는 필요한데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러니까 무인도 정상이나 안 그러면 파도가 심해서 방파제에 등대를 세워야 되는데 파도가 너무 심해서 사람이 도저히 접근하기 어려운 그런 데는 이제 무인등대를 세우고 좀 크고 그냥 단순히 이래 중앙보안부에서 이래 연락만 이래 작동만 해가지고는 안 될 그런 장소는 이제 유인등대를 세우는데 유인등대는 그러니까 이제 무인은 그냥 이 본부에서 앉아가지고 이렇게 지시만 딱 넣고 요즘 컴퓨터 딱딱 하면 되는데 이 유인등대는 그러니까 사방에서 들려오는 소리의 파장, 빛의 파장, 전자파 이래가지고 그 세 가지 파장을 전다 취합하고 계산하고 이래가 컴퓨터에 입력시키 주면 컴퓨터하고 이제 그 답을 주면 그거 이제 사람이 작동을 하는 거.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기계하고 반반 이래 하겠지요. 그러면 이제 등대는 우리가 보통 이래 보면 빨간 등대 많이 보죠, 그죠? 하얀 등대도 있고 빨간 등대도 있고 노란 등대도 있고 노란 등대는 귀하고 일반적으로 세계적으로 약속은 어떠냐면 노란 등대, 빨간 등대, 초록 등대래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산림이 너무 풍부하고 아름다워서 배가 먼 데서 이리 들어오면 초록 등대는 분간이 안 된대요. 산하고. 우리나라도 부산만 해도 다 산이 푸르잖아요. 그런데 제가 조금 이건 약간 이야기가 빗나가는데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생활 그때만 해도 딱 우리가 뉴스에서 본 영상으로 보는 북한 산하고 북한 이북 산하고 꼭 같았어요. 나무 없었어요. 왜? 조선시대 온돌 문화 때문에. 심는 사람 그때 누가 막 식목을 하죠. 그래 했겠어요. 배가 와가지고 그렇게 막 아무리 산판 단속하고 해도 굶어 얼어 죽고 굶어 죽을 수 없으니까 나무를 배가 산이 헐벗어. 그때는 정말 우리가 산이라고 올라가면 그냥 흙이 아니고 토사 미끄러졌어요. 발을 디디면 푹 빠지고 미끄러지고 이랬거든요. 그 초등학교 때까지는 안 시키던데 중학교 딱 들어가니까 4월 식목일이라 이러면 한 해 10그릇씩 묘목을 잡고 남학생들 밖에서 물을 흘리가 끙끙거리고 미끄러지면서 산에 올라가 나무를 심었거든요. 그런데 그래 놓고는 우리 잊어버렸어요. 그거 막 생생 내려고 한 게 아니고 학교에서 시키서 했는데 사명감 가지고 한 건 솔직히 아니에요. 학교에서 식목일마다 연중 행사를 했어요. 요즘 애들은 아마 그거 하라면 학생들도 못 하겠다고 막 영상 올리고 SNS 올리고 엄마들이 항의하고 난리가 날 건데 우리 시대는 시킨 대로 했어요. 그랬는데 그러고 세월이 한 몇 년 전에 저는 숲이 좋다, 저 숲도 아름답고 이 숲도 아름답구나 이랬는데 몇 년 전에 우리 동창회에서 저 어느 경북 어디에 절을 가는데 산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야. 저는 깜짝 놀랐어요. 보고도 엿을 봤는데 그때 정말 이게 우리 때 심은 나무구나. 저는 고향에 가면 정말 엿을 안 봐요. 그 학교 뒷산에 낑낑거리 빈산마다 찾아다니면서 해마다 4월 5일날 식목일 나무를 심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세계적으로는
노랑, 초록, 빨강인데 우리나라는 산이 너무 많아 등대를 초록색 등대를 세워놓으면 먼 데서는 알아볼 수가 없대. 가까이 오면 알아볼 수 있지만 먼 데서 알아보기를 수월하고 하는 게 등대인데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세계적으로 흰색으로 양해를 구했대요. 초록 대신. 그러니까 등대는 흰색, 빨간색, 노란색이 있는데 노란색은 그냥 심심해서 빨로 칠한 건 아니겠죠. 그죠? 그래 이제 노란 거는 노란 등대가 서 있는 데는 무조건 접근 금지. 막 그 내용은 다 있지만은 무조건 접근 금지. 뭐 군사 시설이 있거나 큰 항만 공사 중이거나 안 그러면 아주 이게 뭐랄까 좀 위험물이 방치된 곳이라고 무조건 절대 못 가는 게 노란색이고 그 다음에 이제 빨간색하고 초록 우리나라는 하얀색이죠. 그럼 우리는 보통 이제 도시에서 해안을 밖을 내려다보면 오른쪽에 등대는 하얗고 왼쪽 등대는 빨간데 그 바꾸어 말하면 해안에서 연안으로 이래 들어오는 배는 보면 왼쪽은 하얗고 오른쪽은 빨간 등대겠지요. 그럼 그 등대도 또 다 뜻이 있어요. 그 빨간 등대가 딱 서가 있으면 그 등대를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나가지 마세요. 등대가 딱 서가 있으면 배가 딱 들어오다가 등대가 딱 서가 있으면 오른쪽으로는 빨간 등대는 오른쪽으로는 가지 마세요. 왼쪽으로 들어오세요. 등대를 기준으로 왼쪽으로 들어오세요. 또 흰 등대는 왼쪽으로 나가지 말고 오른쪽으로 들어오세요. 등대 오른쪽으로 들어. 그 말 바꿔 말하면 양쪽에 이 등대가 있으니까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들어라. 이거는 그 두 등대 사이만 들어오면 무사히 부두에 도착할 수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거는 제가 이걸 저 나름대로 공부하면서 느낀 게 우리 전기 다 스위치 꼽아 쓰잖아요. 그지? 스위치 꼽아 쓰는데 우리나라에서 통하는 스위치 3개 다 통해요. 왜? 그런 약속이 없다면 수입 수출이 불가능하죠. 저 동남아로, 아프리카로, 유럽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 규범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규범대로만 하면 되는 거라. 등대도 그렇고 배터리도 그렇고 우리가 뭐 도량도 그렇잖아요. 인치자 서로 나라마다 다르면 안 되겠지요. 그래 그만큼 세계적인 약속은 잘 지킴으로써 우리 생활이 편리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약속을 잘 지키면 신용이 있는 거죠. 돈이 아무리 있고 아무리 있어도 신용 없으면 대접 못 받거든요. 뭐 인품 좋은 사람 왜 신용을 안 지키겠어요. 그지? 그러니까 신용이라는 거는 그 약속이라는 거는 뭐 사회적인 규범이든지 세계적인 규범이든지 인간끼리 약속이든지 그거는 바로 지켜줄 때 인류의 인간의 삶이 한층 더 나아지지 않나 감히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